메조포러스 물질인데요. 이 메조포러스 물질은 구멍이 요 사이, 요즘 얘기하는 메조포러스 물질은 구멍이 이 범주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의 크기가 이제 그 포어 사이즈 분포도를 보면은 상당히 균일한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을 요즘 메조포러스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PM 사진에 볼 수 있듯이 이건 이제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SbA14라는 물질인데 요 이제 빈 공간이 구멍이 되고요. 여기 검은 부분이 여기 이제 실리카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들은 여기 이제 프레임워크 자체가 오가닉하고 인오가닉이 살구되어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제 이 메조포러스 물질은 요 특징 중에 하나가 요 구멍의 크기가 상당히 균일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들 보면 대략 한 2나노에서 한 30나노 정도까지 그 정도에서 거의 옹스톰 단위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 크기가. 이제 서브재료가 굉장히 넓고요. 또 특히 이제 탄소 재료로 이루어진 것 같은 경우는 뭐 2000이 넘어가고 서브재료 그람당 2000, 3000 되는 그런 재료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런 구멍들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크로포어 재료가 있고 메조포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크로포어가 있는데 이런 구멍들을 만들 때 그냥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템플레이트 같은 걸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마크로포러스 같은 경우는 매칭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마이크로포어나 아니면 메조포어 같은 경우는 템플레이트를 사용하는데요. 그 템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이 메조포어 같은 것들은 그 마이크로포어 같은 경우는 단분자 같은 것들 많이 템플레이트를 쓰고요. 이제 마크로포어 같은 경우는 뭐 폴리머 비드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좀 커다란 템플레이트를 쓰는데 이 메조포어는 단분자를 쓰기에는 포가 너무 크고 또 비드 같은 걸 쓰자니 포가 좀 작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서펙턴트나 아니면 폴리머 마이셀 같은 걸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머나 서펙턴트 같은 것들이 이건 이제 하나인데요. 얘네들 이제 농도라든지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이셀 구조라든지 아니면 액정 구조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액정 구조 보통 이제 만드는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게 이런 액정 구조가 템플레이트 된다. 물론 이제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닙니다. 근데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서펙턴트 같은 것들이 특정한 조건이 돼가지고 마이셀이 형성이 됐다. 마이셀이 형성되거나 아니면은 액정 구조가 형성되면은 이런 이제 마이셀 주변이나 아니면 이런 액정 구조 주변에 이 사이사이에 이노가닉 같은 프레임워크 소스를 끼워넣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굳히게 되면은 이 이노가닉 소스들 간에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고 그 컨덴세이션을 시키고 이제 굳힌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오가닉 템플레이트를 제거하게 되죠. 워싱을 하거나 아니면 태워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빈 구멍이 생겨있는 이런 메조포러스 머티리얼이 얻어집니다. 만드는 거는 요 그림은 이제 파우더를 만드는 것의 이제 전형적인 방법인데요. 먼저 이제 서펙턴트나 폴리머를 보통 뭐 물에 많이 집어넣는데요. 물엔 여기고 아니면 하이드로필리한 솔벤트 같은 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노가닉 소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소스가 되겠죠. 프레임워크 소스를 집어넣고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적당한 시간 동안 에이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이드로썸을 리액션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파우더가 침전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침전 얻은 거를 이제 필터링하고 이 속에 있는 템플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솔벤트 와싱을 하거나 아니면은 패시네이션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면은 구멍이 뚫려있는 이제 포러스 재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이 처음에 지금 한 10년 정도, 10년 조금 넘었는데요. 처음에 보고된 게 1992년도입니다. 특허에는 91년도부터 보고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고, 이때는 이제 주로 실리카 계열, 실리카나 아니면 알루미늄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계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이노가닉으로 이루어진 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 오가닉 이노가닉 하이브리드 재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카본 재료도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런 재료들이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드는 것들이 지금 돼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양한 쪽에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포러스 재료가 가장 많이 연구되는 쪽이 촉매 분야거든요. 그래서 촉매 쪽에서 초반에는 응용을 많이 하다가 촉매라든지 흡착제 아니면은 서포트가 어떤 다음체로서 활용이 되다가 요즘은 IT 쪽에 센서라든지 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의학 쪽에서 뭐 DBS에 응용을 한다든지 그런 쪽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프레임워크 쪽이거든요. 뭐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조를 바꿔준다든지 뭐 다양한 연구들이 있을 텐데 하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구멍이 뚫려 있는 재료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벽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이 벽이 실리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리카 같은 경우는 펑셔널 그룹 같은 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촉매로 쓴다든지 그런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연구됐던 것들이 여기에다가 실리카 매트릭스에다가 다른 메탈들,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 타이타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서 뭐 촉매 쪽이나 여러 이쪽 저쪽 썼었는데요. 그쪽도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들이 있고요. 한데 사실은 이제 이런 여기 실리카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활용도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오가닉, 이노가닉 하이브리드 재료인데요. 이런 쪽. 그러니까 이노가닉이 갖고 있는 펑셔널 그룹도 있겠지만 또 오가닉이 갖고 있는 펑셔널 그룹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노가닉 중에서도 이제 실리카가 아니라 다른 트랜션 메탈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들도 이제 이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이제 그 카본 재료입니다. 예전에 이제 액티베이트 카본이나 그런 것들 말고 또 이제 CNT하고 다르게 또 포러스 재료이면서 어떤 그 메조스트럭처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쪽 이제 크게 지금 프레임워크를 보게 되면 이노가닉 파트가 있고요. 실리카라든지 이런 트랜션 메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재료 중에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러니까 오가닉 그러니까 이 이노가닉 매트릭스 위에 오가닉들이 매달려 있는 이런 형태 이제 이노가닉, 오가닉 하이브리드 재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이 프레임워크 속에 이런 이노가닉하고 이노가닉 사이에 오가닉이 코밸런트 본드에 있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오가닉, 이노가닉 하이브리드 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탄소 재료라든지 고분자로 이루어진 유기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건 이쪽하고 마지막 파트에서 이제 이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쪽 파트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 재료 중에 이제 요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1996년도 그 정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펑셔널 그룹 다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 표면에다가 그러니까 이쪽 이제 코어의 표면에다가 이런 오가닉 그룹 달고 그것들이 이제 특히 이런 요건 이제 SO3H를 붙인 건데요. 그 산 같은 걸 붙이게 되면은 요건 이제 그 고체 표면에다가 황산을 다는 거는 거의 의미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체산으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균일계 촉매를 불균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스플리케이션 리액션에 가능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COH 그룹도 붙일 수 있고요. 아니면 PO3H, 그러니까 인산을 붙일 수도 있고, 황산 같은 것들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의 액티비티가, 이런 산의 세기, 유기산의 세기에 따라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슬렉티비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테빌리티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좋은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또 하나 장점 같은 경우는 요거를 나중에 반응을 한 다음에 필터링을 하고 다시 쓰게 되면 그 액티비티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5번까지 재순환을 해봤는데요. 액티비티가 거의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펑셔널 그룹을 달 때 어떤 리간드 같은 것도 달 수 있거든요. 리간드를 달고 거기 이제 메탈을 그래프팅 시키는 이런 쪽도 이제 활용이 가능할 거고요. 메탈이 코발트뿐이 아니라 리간드도 여러 가지 유기 리간드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그래프팅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탈을 리게이션 시켜서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그런 쪽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또 제 유기무기 재료 중에 한 파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속에 이제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알고리즘은 아로마틱이 될 수도 있고 알칼리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어떤 프리커서를 프레임워크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피어레딩 베조 플러스 오가노 실리카 해가지고 PMO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TM 사진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만들어지고요. 또 재작년에 보고된 건데 여기에 이제 벤젠 그룹이 들어가 있는 이 R 그룹이 벤진 그룹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 구멍의 크기뿐이 아니라 구멍과 구멍 간의 간격이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될 뿐 아니라 이 프레임워크에 들어있는 벤젠링들의 온도도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 자체도 크리스탈라인한 프레임워크이다 해가지고 베이스에 보고된 적이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펑셔널 그룹을 달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머티리얼도 이제 표면에 아까처럼 펑셔널 그룹을 달 수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이런 이제 오가닉이 들어있는 거하고 이거 이제 MCM4D와는 그냥 실리카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같은 작용기를 붙였을 때 이 스테빌리티 면에서 좀 더 오가닉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 이제 반응을 하다 보면은 실리카 같은 경우 구조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스테이블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간단히 이제 인트로덕션을 마치고요. 제가 했던 일 중에 이제 세 가지 파트였는데 일단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까처럼 서비스를 모디피케이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새로운 루트를 하나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기존의 방법들을 보게 되면은 표면에 이제 이 포러스 재료의 표면에 SiOH 본들이 그러니까 실라논 그룹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실라논 그룹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표면에다가 여러 가지 작용기를 붙이는데 보통 프리커서 작용기 같은 이 R 그룹이 붙은 R이 이제 여러 가지 작용기들인데요. 이것들이 붙어있는 이런 실렌기예요. 그러니까 OR 그룹이 붙어있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뭐 CL 클로라이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프리커서를 쓰는데요. 이런 프리커서를 써가지고 요 실라논 그룹의 OH하고 이쪽 SI에 여기 이제 컨덴세이션 리액션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펑셔널 그룹이 붙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SI 같은 경우에 요런 경우에 이제 이 OET 그룹이 3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 3개가 다 떨어지고 3개가 다 여기 붙어버릴 수도 있고 요것처럼 2개가 떨어지고 2개가 붙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붙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착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모두가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단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것이 요쪽에만 붙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컨덴세이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에만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침적이 되는 그런 형태로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들어진 것 자체가 SiO, SI 본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쉽게 노출이 돼가지고요. 노출이 돼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조건에서는 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붙여놨다고 그래도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금방 떨어져 버려서 처음에 초기 액티비티나 그러니까 초기 성능은 좋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능이 감소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실리카 케미스트입니다. 실리카에서 실리카 표면을 그러니까 실리카 머티리얼 실리카를 보온해서 백흉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표면에 이제 SiOH가 그러니까 실라논 그룹들이 있다가 보온 처리하게 되면 얘들이 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테인이 걸려있는 그런 형태의 서피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게 한 5, 6년 그때쯤 돼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펑셔널 그룹을 갖는 연구들이 진행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SiO 델타 마이너스를 표시했는데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쪽을 이용을 해서 펑셔널 그룹들을 많이 붙였는데요. 가만히 이거를 보다가 보니까 이쪽만 액티브한 게 아니라 이쪽도 액티브하거든요. 루이스 X 사이트니까요. 그래서 파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N아이온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N아이온 형태의 알킬 같은 걸 갖다 붙이면은 이쪽으로 가서 붙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N아이온 형태의 알킬 오가닉 같은 경우 저희가 그리니아 웨이전트라든지 아니면 알킬 리친 같은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반을 듣게 되면은 이 R 그룹은 여기 가서 붙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이건 OH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될 거다. 그래서 SI에 바로 알킬 그룹을 붙이는. 그러면 이제 요것의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다이렉트로 이제 SiC 본드가 형성되니까요. 형성되니까 여기에 이 표면에다가 SiO, Si를 붙이는 것보다 훨씬 스테이블한 그런 펑션을 스테이블하게 붙여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실내 컴파운드는 그 펑셔널 그룹들이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컴파운드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제 특별한 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런 그린야드 에전트나 이 알킬리튬 같은 것들은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펑셔널 그룹들을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실내 컴파운드를 써서 그래프팅을 하다 보면은 표면에 붙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어그레이션되는 그런 올리고머리 스페이스들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여기에서는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표면에만 딱 우리가 원하는 것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포러스 재료, 이런 그 SBA15라는 재료를 그대로 백흉을 뽑은 다음에, 그 온도에 따라 백흉을 뽑은 다음에 거기다 그린야드 리에전트를 쓰고요. 요거는 이제 부틸 그룹이 붙어 있는 건데, 뭐 구조상에서 그렇게 큰 구조가 깨진다거나 그런 건 잘 보이질 않고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XRB가 요거는 좀 더 좋은 것 같고, 패턴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인텐스가 좀 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열 처리에 의해서 구조가 약간 붕괴되는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TM 사진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도 전혀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에다가 보실리튬을 그린야드 리전트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NMR을 찍어봤습니다. C서트 NMR 찍어보면은 여기 이제 부틸 그룹에 의해서 두 개의 픽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NMR을 찍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원래 이제 그 실리카 머티리얼의 MCM4D이라는 물질의 그 실리콘 NMR 픽입니다. 여기 Q4 밴드 같은 경우는 이 SI 주변에 OSI가 4개 붙어 있는 경우고, 여기 Q3 밴드는 SI 주변에 OH가 하나 있는 실라논 그룹을 갖고 있는 그런 실리콘 아톰회의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요거 두 개에는 전혀 픽이 나오진 않는데, 여기에다가 요철을 거치고 요 머티리얼에서 얻게 되면은 요 SI는 원래 OH였다가 여기 이제 OH가 있다가 요것이 바로 SI 다음에 바로 카본이거든요. 그럼 이제 케미컬 시프트가 이쪽으로 시프트하게 되는데, 그때 요런 이제 요런 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없던 것이 바로 만들어지니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 SI가 SiOH에서 SiC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양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요게 이제 그 표면이 이렇게 되는 거를 그러니까 디하이드로실레이션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온도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레드포러스 물질이나 실리카 같은 것들을 TG를 쭉 찍다가 보면 한 600도 근처에서 웨이트 로스가 좀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표면에 있는 SiOH 본드에서 물이 떨어져가면서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이런 것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 온도에 따라서 이런 표면을 만들어 놓고 했을 때 600도 이상이 가야만 사실은 그 표면이 이런 상태로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쭉 봤을 때 대략 저희가 이제 옵티멈으로 잡아놓으면 850도 정도거든요. 850도 정도 되니까 저희가 상당히 많은 양의 알그룹들을 붙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생성되는 양이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펑셔널 그룹이 붙는 양, 그것들이 변하는 걸 봐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제시했던 메커니즘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붙여놨더니 또 하나 이제 장점이, 우리가 응용을 할 때 단점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서머스테이인데요. 이건 이제 물속에 100도씩으로 해서 끓이면서 시간에 따라서 본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하루 정도만 물속에 끓이게 되면 구조가 어느 정도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정도 끓이면 완전히 구조가 거의 붕괴가 되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뭐 5일 동안 끓이게 되고 구조가 전혀 변하지 않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붙은 거랑 이런 식으로 붙은 거의 차이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한 이틀 정도 끓이고 나서 하게 되면은 요 붙어있는 오가닉 그룹이 많이 굉장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가 물속에서 여기서 이제 이 본드가 깨지면서 이것들이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뭐 반응이라든지 그런 데 쓰다가 보면은 거기서 이제 물이 참여하는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것들이 금방 없어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동안 끓여두더라도 전혀 그 양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부틸 그룹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페닐 그룹이나 아니면 이런 벤질 그룹 같은 것들, 아니면 알릴 그룹이나 다양한 펑셔널 그룹을 갖고 있는 것들을 붙일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벌티한 것들도 이건 이제 글루코스를 붙인 건데요. 글루코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린알루전트를 만들어서 붙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거 프로텍틴 데이트건을 떼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 메조포러스 채널 내에 이런 글루코스 같은 다양한 그러니까 이런 이런 펑셔널 그룹도 붙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이 그린알루전트나 아니면 알킬 리튬 형태로 되어 있는 펑셔널 그룹이 있다. 그거는 저희가 머티리얼에 쉽게 붙일 수 있고요. 뭐 비록 여기 이제 이런 메조포러스 물질이 아니라 그냥 온갖 실리카 재료, 그러니까 뭐 파티클도 좋고 그런 실리카 재료 표면에다가 그런 이제 데아육실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만 형성시켜주면 저희가 이제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또 하나 이런 식으로 갖고 저희 올해 이제 논문에 보고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이제 프레임워크에 오가닉 평전 같은 걸 붙이고 싶어가지고 여러 일들을 했었는데, 뭐 아까처럼 그 서비스를 그래프팅 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속에다 아예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고분자하고 실리카가 그냥 단순히 컴포지트 되어 있는, 컴포지트로 섞여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폴리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펑셔널 그룹을 갖고 있는 폴리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존재하고 그것들에서 저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만 갖고 사실 나노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 그러니까 폴리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만들어 놨더라도 그것들이 코어를 가질 수 있게 이 템플레이트를 제거하면 구조가 깨져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이제 실리카하고 섞어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방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리카하고 폴리머가 섞여 있는 그런 메조포러스 물질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해봤는데 이제 이 펑셔널 뭐 개념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머하고 실리카로 섞여 있는 프리커서를 사용을 하고요. 보통 사용할 때 실리케이트 소스로는 저희가 소듐 실리케이트 물유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머는 물유리하고 적절히 섞일 수 있는 그런 폴리머를 선택을 했고요. 뭐 전혀 섞이질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펙턴트와 같이 컴바인을 해서 만들고, 나중에 이제 이 서펙턴트는 솔벤트 와싱으로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빈 구멍들이 생기면서 이 폴리머는 실리카 매트릭스하고 잘 섞여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숫자는 매트릭스에 있는 실리카하고 폴리머의 웨이트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실리카로 만들어진 재료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10%, 20%, 30% 이런 식으로 쭉 폴리머의 컨텐츠를 높여가면서 만들었는데 구조가 대략 한 30% 근처까지는 구조가 깨끗하게 잘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제 40% 들어가게 되면 구조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폴리머하고 실리카 컴포지를 만들고 솔벤트 와싱을 해서 서펙턴트를 제거한 다음에도 구조가 PM 사진에 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살아남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포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서펙턴트가 빠져나왔는지, 그거는 이제 이런 질소 흡착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대략 한 20% 정도까지는 이 포가 굉장히 잘 살아남았고요. 30% 정도 되면 약간 포가 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브셀러도 많이 줄어들고요. 보통 이제 요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까지 서브셀러가 대략 한 1000 이상 되는 그런 식으로 포가 굉장히 잘 발달돼요. 그러니까 실리카로만 이루어진 물질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폴리머를 저희가 이제 서펙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와싱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이제 폴리머도 같이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넣어주고자 하는, 원래 이제 그러니까 합성 용액 쪽에 합성 용액에다 넣어준 거하고 실제 들어있는 양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풀러내놨는데, 보면 한 30% 정도까지는 저희가 집어넣어준 폴리머가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 이상 되면 이제 그 완벽히 섞이지 못한 그런 폴리머들이 일치화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넣어준 폴리머들이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아크릴릭 엑스를 집어넣거든요. 폴리아크릴릭 엑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이제 펑셔널 그룹이 COH가 붙어 있는데, 그 COH 개수를 이제 타이트레이션을 통해서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넣어준 폴리머들의,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폴리머하고 폴리머 이제 계산으로 이제 COH의 개수를 세고요. 타이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구한 것과 풀어서 해보니까 대략 한 30, 40% 정도 들어갈 때까지는 거의 폴리머가 갖고 있는 펑셔널 그룹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바깥에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한 60% 정도 되니까 이제 얘들이 많이 그 속에 묻혀있는, 저희가 이제 억세스를 못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폴리머가 이제 실리카 같은 경우가, 요거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 덴시티를 된 건데요.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워크 덴시티가 대충 한 2에서 2.2 정도 됩니다. 거기 이제 폴리머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덴시티를 재보면은 요건 캘큘레이션 하는 거고요. 요건 실제로 되는 건데, 이 폴리머의 컨텐츠에 따라서 리니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이것도 하나의 그런 컴포지트가 형성됐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PAA 같은 폴리아크릴릭 엑시드, 요게 이제 폴리아크릴릭 엑시드인데요. 요것뿐이 아니라 뭐 스타일렌 설포네이트라든지 다른 이제 기타 여러 가지 폴리머 같은 것들을 같이 섞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MCM4디안 같은 이런 재료에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제 아까 보셨던 SB15 같은, 요거는 이제 구멍이 좀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료에도 여러 가지 폴리머들을 같이 컴바인해서 집어넣을 수 있고요. 요거 이외에도 그러니까 실리카 소스하고 같이 섞일 수 있는 폴리머라면은 지금 다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뭐 키토산 같은 것들도 같이 컴포지트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폴리머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오가닉과 하이브리드 재료를 만들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파트 더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그 만들어진 물질은 오가닉, 이노가닉, 하이브리드 재료가 아닌데요. 요거는 이제 서페턴트 자체를 저희가 오가닉, 이노가닉,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응용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게 이제 이런, 저희가 디자인한 게 서페턴트가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이런 이노가닉 파트가 있고요. 양쪽에 오가닉 파트가 있어서 이노가닉, 오가닉, 하이브리드 형태, 이제 제미나이 형태의 서페턴트인데요. 기존에 이제 서페턴트들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찾은 것이 이런 요것 자체, 그러니까 요 속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요게 이노가닉 파트가 없더라도 요 자체로 뭐 메조포러스 머티리얼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노가닉 파트를 넣었을 때 어떤 얘들이 어떤 이 자체의 서페턴트에 어떤 새로운 특성을 줄 거다, 새로운 특성을 부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생각을 한 게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보고를 한 건데요. 나노 파워킹 패스웨이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요게 이제 이노가닉 파트로 이제 요 파란 쪽이 이제 이노가닉 파트로 되어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실리카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트랜지션 메탈 같은 경우에는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서페턴트를 제거할 때 구조가 쉽게 깨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노가닉 트랜지션 메탈 같은 경우는 구조가 깨지는 이유가 쉽게 다른 케이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정화가 되면서 요 구멍을 유지를 못하고 콜랩스 돼 버리는데, 제가 이제 요 서페턴트 좀 아까 보여드렸던 실록센이 가운데 들어있는 그것들을 이제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열처리 하다 보면 좀 오가닉 파트는 날아가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이노가닉이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침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 그림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코팅은 안 되겠지만 군데군데 남아서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나노 사이즈의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해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구조가 깨지지 않고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는 프라핑이다라는 그 말을 써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질을 만든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그 템플레이팅 역할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고 이제 만들기 쉬운 실리카를 먼저 만들었는데요. 실리카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지고 요거는 뭐 패시네이션 하거나 솔벤트 와싱을 하더라도 뭐 구조가 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보겠죠. 뭐 이런 식으로 TM 사진이 깨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까 같은 구조 말고도 이런 식으로 케이지 타입의 4차원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뭐 TM 사진을 보면 깨끗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진 서펙턴트가 오가닉 공간의 하이브리드 서펙턴트가 템플레이팅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나노 프라핑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트랜지션 메탈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한 게 지르코니아입니다. 물론 지르코니아 말고도 다른 결과들도 있는데요. 이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서펙턴트나 아니면은 아까 그런 서펙턴트와 유사하지만 속에 실록세인이 없는 거 그거 사용했을 때 처음 만들어지면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열처리하게 되면 구조가 금방 깨져서 유지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이런 실록센이 들어있는 이 서펙턴트를 가지고 있더니 한 600도 정도까지도 구조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은 만들어진 거에 비해서 많이 구조가 깨지는 거죠. 구조가 깨지는데 이쪽하고 비교할 때는 엄청나게 스테빌리티가 증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실록세인 모이어티가 어떤 프라핑 역할을 하는구나. 그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이건 이제 올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각각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SM 사진이나 TM 사진 옥토리가 그 메조 스트럭처가 유지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이제 캘사인하는 건데 구조가 이제 실리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구조가 서펙턴트 하나만 바꿔졌을 때 이런 식으로 구조가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소 흡착을 통해서 보면 섭씨라도 100 이상 되고 포어 사이즈도 한 대략 2나노 정도에서 균일한 포어를 갖는 그런 머티리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그런 프라핑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실록세인 모이어티가 어떤 프라핑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실록세인의 양에 따라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라핑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열처리에 의한, 이거 550C에서 열처리한 다음에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에서 열처리를 하게 되면은 구조가 약하면은 그대로 다 깨져버리고요. 구조가 적당히 강할수록 열처리에서 그 컨트랙션 되는 게 이제 정도가 적어지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실록세인에 들어있는 SI 아토믹 개수를 2개, 3개, 4개로 바꿔봤을 때 2개짜리는 여기 하나도 없을 때는 완전히 다 구조가 깨지고요. 2개짜리가 되면은 대략 한 3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레티스 파라멘터가 10나노였다. 그러면 한 7나노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것들이 3개가 되면 줄어들고 한 4개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한 20% 정도. 그러니까 아까 이 경우에는 뭐 3나노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 경우에 한 2나노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화장수에 좀 더 강화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실록세인 모이어티가 그것이 이제 프라핑 역할을 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쪽 그룹에 이제 아민이 들어있는 그런 서펙턴트였고요. 요거는 이제 2호 그룹이 붙어있는 이런 형태 이제 서펙턴트 디자인을 해가지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2호 그룹이 있게 되면은 아민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양을 만들다 보면 아민은 태워버리게 되는 거여서 필연적은 악스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점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쉽게 분해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아민 어떤 파우더 형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필름 형태가 될 때 그때 이제 이 아민 차지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중성 계열의 이런 일종의 올리고모가 되겠죠. 이런 형태들이 좀 더 그 필름의 형태를 좀 더 좋게 하는 걸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만들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구조를, 그러니까 메조포러스 구조를 잘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 모디피케이션 할 때 DI 콘실레이션 루트를 사람이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funktional 루트를 쉽게 붙일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실리카하고 폴리머가 컴포즈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공간이 경우에 하이브리드 형태의 메조포러스 재료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미나이 그러니까 서펙턴스 자체가 이노가닉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서펙턴트를 디자인을 해서 기존에는 만들기 어려웠던 그런 그러니까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를 포러스하게 그런 식으로 만드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는 분들 다음에 감사드리고요. 펀딩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